맵고 짠 음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하지만 소비하지 못한 열량은 몸에 남아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머리는 항상 이렇게 좀 지끈하니 좀 아픈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그런 몸이었다고 보면 되죠. 몸이 무겁다 보니까 관절 많이 서서 움직이니까 무릎이 안 좋고 발목, 허리도 안 좋고요. 다이어트 방법이 너무 어렵거나 자기 몸에 맞지 않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고 예쁜 옷이라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살이 찌는 원인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을 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체질, 사람의 어떤 몸 상태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 다른 다이어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줄어들 것 같던 비만 환자도 다시 늘었는데요. 다이어트가 그만큼 힘든 이유 때문이겠죠. 한약 다이어트는 다른 다이어트에 비해서 요요가 잘 안 옵니다. 굶어서 살을 빼면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서 저축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끝내고 조심조심 식사를 하는데도 체중이 확 불어나는 요요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보약이 많이 들어간 다이어트를 먹게 되면 똑같이 적게 먹고 살이 마르는데 뇌에서는 보약이 채워주기 때문에 몸이 부족한 걸 못 느껴요. 살찌는 원인을 분석해 사람마다 다른 맞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다이어트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게 아닌 건강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긋지긋한 살과의 전쟁, 체중 증가의 원인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살찌는 원인을 해결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찾는다. 한의사 나성훈 원장. 비만을 치료해 건강한 삶을 선물한다. 한의사 이원경 원장. 결혼하고 부쩍 살이 쪘다는 동갑내기 부부. 매일 저녁 시켜 먹은 배달 음식이 문제였는데요. 안 좋은 습관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쌓여 여러 건강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는 이제 한 82kg 정도 나가다가 현재는 한 110kg 가까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운동량은 좀 적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양은 많아지니까는 이제 활동적인 부분들을 조금 많이 못 하다 보니까는 먹는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많이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 신랑 건강 걱정을 좀 많이 하다가 저도 좀 심각하게 몇 년 사이에 많이 쪘고 저희 신랑도 많이 쪄서 일단 그 먹는 거 조절을 하면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데리고 오게 됐어요. 다이어트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건강입니다. 이희봉 씨는 통풍 증상이 생기고 간 수치가 나빠졌는데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만성 질환으로 약을 먹게 됐죠.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를 해서 원래 몸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이런 분이 운동을 그만두고 음식을 과하게 많이 먹으니 몸에 체중이 10년 동안 35kg나 증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코골이, 수면무호흡 같은 증상도 나타나고 고혈압, 통풍, 그리고 간 수치도 많이 올라가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쁜 분입니다. 체열 검사 결과 열이 얼굴 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분들은 원래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이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열독들이 많이 쌓이게 돼서 얼굴로 올라가면 두통, 눈충혈 같은 이런 증상도 생기지만 피부에도 열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종괴라든지 아니면 술을 먹었을 때 피부가 가려운 증상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희봉 씨의 문제는 평소 열이 많은 체질로 상체에 쌓인 열독이 문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칼로리 음식을 야식으로 즐겨 먹는 습관으로 살이 쪄 인생 최대 몸무게인 110kg을 달성했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내과 진료를 좀 받는데 이제 그때 이제 통풍 수치라든지 이제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원래 그 전에는 인식을 잘 못하다가 솔직히 최근에 들어서야 이게 좀 심각하구나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잘 때 뭐 솔직히 저는 이제 코골이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푹 자다 보니까는 잘 모르는데 이제 와이프가 옆에서 조금 힘들어하죠 아무래도. 네네. 정미래 씨는 남편을 따라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쪘는데요. 20대 초반 50kg 정도였던 체중이 결혼 2년 만에 10kg, 출산 후 10kg이 찌면서 총 20kg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뷰티샵을 좀 운영하다 보니까 예약제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안 먹다가 저녁에 저희 가족들 다 모인 상태에서 늦은 저녁을 좀 폭식하는 식으로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일하는 특성상 그 손이나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약 다이어트를 했을 때 손떨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배도 안 좋았지만 손떨림 때문에 아 이건 안 되겠다, 유지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만뒀던 것 같아요. 야식 증후군은 하루에 섭취하는 에너지의 한 50% 이상을 저녁에 섭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미래님은 아침에 굶고 출근해서 바쁘니 점심도 안 먹다가 퇴근하고 와서 신랑하고 야식이나 배달음 시켜 먹으면서 살이 많이 찐 거죠. 아가씨 때에 비해서 10년 만에 20kg나 쪘습니다. 그래서 야식 증후군 환자분들은 음식을 먹고 그 에너지가 다 소모되지 않고 자기 때문에 살도 잘 찝니다.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소화도 다 안 된 상태에서 자기 때문에 영속 식도염처럼 신물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뭐다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다양한 검사를 통해 각기 살찌는 원인과 건강 문제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식사 습관과 열독이 문제인데요. 열독이 쌓이면 건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면 홍조가 있는 분들은 중풍 올 확률이 2.7배. 그러니까 홍조가 온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질환이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눈충혈 자꾸 생기면 머리 혈관도 충혈될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두 분은 다이어트 할 때 이거를 좀 빼내야 돼요. 먼저 혀 밑에 사혈요법을 실시해서 스트레스부터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야만 항진되어 있는 식욕도 잦아들고 그리고 위장도 줄어들게 될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 번에 몰아먹던 저녁 식사를 한 번이 아니고 4번, 그러니까 아침, 점심, 오후 4시 그리고 퇴근하고 이렇게 4번에 나눠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 위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힘들지 않게 소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살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혓바닥 아래 침이 고이는 곳에는 금지노객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푸른빛이 진하게 돌고 두꺼우면 어혈과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건데요. 두 사람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건강을 좀 되찾는 게 최고 1차적인 목표고 이제 원인이 이제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는 이제 건강이 좀 악화가 된다라고 하니까는 살을 빠지면은 또 자연스럽게 건강도 되찾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가씨 때까지만큼은 못 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보기 좋을 만큼은 좀 빼서 예쁜 옷도 입고 좀 건강하게 운동도 좀 하고 식생활도 좀 바로 잡아서 남들이 말하는 그런 건강한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금지노객 사혈요법은 동의보감 침구편에 나오는 겁니다. 금지노객 2혈, 혀 및 양쪽 혈맥을 삼릉침으로 찔러 피를 빼면 혀가 붓는 것과 후비증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대에는 두통과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한 환자에게 시행하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깨끗한 피가 나오기도 실처럼 엉켜있는 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금지노객 사혈요법을 시행하면 즉각적으로 열감이 사라지고 가슴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봉님처럼 열이 많은 사람들은 혈액 안에 있는 성분들이 콜레스테롤 혈전 같은 것들이 열을 받으면 엉겨요. 그러니까 아까 실 같은 거 많이 나오더라니까. 그게 뭐냐면 뭐다? 이 열을 받아가 생기는 혈액 변성들이거든요. 그걸 뭐 어열이라 하기도 한데 실은 이것들이 많으면 혈액순환을 많이 방해해요. 얼굴, 머리 쪽 열을 제거하게 되면 눈충혈 이런 것도 굉장히 적어질 거고요. 특히 우리 종기 잘 생기고 술 먹으면 피부 가려움 있잖아요. 그거 없어질 거예요. 하여튼 서로가 또 잘해 보이시다. 감사합니다. 네. 남편인 이희봉 씨의 경우 열독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혈전과 찌꺼기의 양도 아내에 비해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가벼워진 느낌과 이제 좀 뭔가 개운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몸이 좀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개운해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먼저 늘어난 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축탕을 먹는데요. 식욕 억제제와 달리 의인 등의 보약 성분으로 뇌에 포만감을 줘 식욕을 조절하는 겁니다. 식사 전에 일단 한약을 먼저 저희가 챙겨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 텀을 두고 이제 선식을 챙겨 먹는데 이제 같이 시간은 딱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 잘 챙겨 먹고 있어서 뭐 크게 힘든 부분들도 없고 이제는 좀 적응이 잘 되어서 그런지
생각하지 않아도 그 시간대 되면 아 먹어야 되겠구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미래 씨는 과거에도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데요. 카페인에 민감해 손이 떨리고 장염 등의 부작용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이마에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떨었었거든요. 진짜 떨리면 막 이렇게 떨리는데 그게 제가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뭐 손님도 뭐 별말도 없으시고 저도 느끼기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나? 뭐 한약을 복용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아무런 지장도 받고 있지 않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5주가 지났습니다. 한약으로 식욕을 조절하고 열독을 제거하는 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살이 빠지고 다양한 건강 문제가 좋아지는 걸 몸소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굴과 체형도 확 바뀌었습니다. 막 얼굴에 땀도 비 오듯이 오게 되고 눈도 충혈되고 또 그리고 피부에도 막 열이 쌓여서 처리가 되지 못하니 종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고 이런 증상들로 고생을 하셨는데 혀 밑에 사혈요법을 해서 일회용 커피컵 한 3-4컵 정도의 피를 뽑아내고 난 뒤에는 이 증상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한 달 만에 몸무게도 한 15kg 정도 잘 빠졌지만 특히 혈압 이런 그 성인병 관련 지표들도 좋아졌지만 통풍 수치가 8.8에서 지금 5.7 정도로 줄었으니까 너무너무 안정화된 혈액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인 정미래 씨는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던 야식 증후군을 개선하니 툭 튀어나온 뱃살이 들어갔는데요. 몸이 가벼워져 온종일 일하고 퇴근해도 가뿐한 느낌입니다. 혀 밑에 사혈요법으로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나니 그렇게 날뛰던 식욕이 안정되니 딱 술과 야식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체중도 9kg 가까이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얼굴에 있던 홍조 그리고 붓기가 싹 빠지니 주변 사람들이 이뻐졌다고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총 16kg 감량에 성공해 뱃살도 눈에 띄게 줄고 요산 수치도 정상 범위를 찾았습니다. 코골이도 80점에서 8점으로 좋아졌습니다. 정미래 씨는 총 9.3kg 감량에 성공하고 복부둘레도 9cm 감소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평소 시간을 내서 다이어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약으로 널뛰는 식욕을 조절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해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갔습니다. 살 빼는 거 아니고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실은 왜냐하면 이 골격 구조가 자기가 견디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돌아가는. 그러면 이제 좀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두 분이 좀 어떻게 모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외식한다고 먹어봐도 양이 그렇게 이전같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저 이제 분위기 타면 이마에도 먹을 수 있는데 요즘은 요만큼 먹고 노인네 이래 돼야 되니. 다이어트 하면서 저희가 운동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리고 또 병원에서 알려주는 대로 식단만 하고 뭐 어려운 점도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가 한 달 만에 저희 신랑은 거의 15kg, 16kg 가까이 빠지고 저는 한 10kg 정도 빠져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쉽게 편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살도 쉽게 빠지고 한 달 만에 혈압이나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특히 통풍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니 너무 좋습니다. 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살찌면서 입지 못했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무엇보다 결혼할 때 입었던 예복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결혼식장 갈 때도 여기는 좀 타이트했었는데 그러니까 더 빠졌다. 그때보다 더 빠진 것 같아요. 느낌 체감상. 여기도 결혼하려고 맞췄던 이제 예복인데 이제 살쪄서 못 입다가 최근에 한번 입을 일이 있어서 입었더니 또 다시 맞아졌더라고요. 살찌기 전에는 이런 통 큰 원피스만 입었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너무 벙벙해져서 기분 좋게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아 빼야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진짜로 뭐 어떻게 운동을 해보려 해도 솔직히 마음먹기가 최고 힘들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운동을 또 조금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발목 무릎도 이제 그전에는 이 정도 하면 좀 아팠을 텐데 지금은 또 괜찮더라고요. 아무래도 무게가 좀 최고 문제였던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최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침 또 날씨가 점점 좋아져서 옷도 가벼워지고
또 이제 옷장에서 옷을 꺼내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입을 옷들이 좀 많이 생겼다. 예전에는 이제 매장들 보면은 이건 내 옷이 아니다 하고 지나갔던 옷들이 이제 내 옷처럼 보이고 사고 싶어지고 예뻐 보이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다 예뻐졌다고 얘기를 하고 물론 그 뭐 손님들 반응이지만 잘 만족도는 좀 높아지고 좋아졌어요. 20대와 50대는 살찌는 원인이 다릅니다. 특히 여성은 완경이 되면 본격적으로 나이살이 붙는데요. 가게를 운영하는 윤희숙 씨도 최근 살이 많이 쪘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당을 하다 보니까 몸이 무겁다 보니까 관절 많이 서서 움직이니까 무릎이 안 좋고 발목, 허리도 안 좋고요. 그래서 한의원에 오게 됐어요. 체중이 증가하면서 허리와 무릎 등 관절에 부담이 갔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힘들고 몸이 쉽게 지치는 느낌이었는데요.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첫째는 피로가 좀 자주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몸이 무거우니까 움직이기가 싫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뭐 몸 만시는 뭐 아프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일반 가정집처럼 제때는 못 먹고요. 그럼 뭐 저희가 아침은 장사를 하니까 못하고 2시쯤 돼서 점심을 먹고요. 저녁에는 8시에서 한 9시쯤 저녁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배가 고프면 좀 많이 먹게 되죠. 최근엔 요실금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살이 찌면 복압이 높아지면서 방광을 압박해 요실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미국 비뇨의학회에서는 요실금 치료 지침 1순위로 비만 치료를 권장하죠. 20대 살이 찌는 분들은 운동이라든지 활동으로 소모한 에너지보다 많이 먹어 살이 찌는 겁니다. 즉 많이 먹고 쓰지 않으니까 살이 찌는 것이죠. 하지만 50대 넘어가는 분들은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잘 찝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이라든지 근육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소모가 안 되면서 오는 비만이죠. 그러므로 50대 이후 분들이 살이 찌는 것을 근육 감소형 비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희숙 님은 50대 분들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에너지 소모에 따라 생기는 적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그런 나이살 유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중년기 비만. 살이 찌는 건 쉽고 빠지는 건 어려운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뱃살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지금 94cm세요. 갱년기에 들어선 여성은 1년에 평균 약 0.8kg 살이 찝니다. 갱년기는 보통 4에서 7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약 3에서 6kg 체중이 증가합니다. 허리 관절은 어머니 한 3kg만 줄여도 연골 재생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한 5kg 줄이면 무릎 같은 경우는 어머니보다 통증이 한 50% 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 우리 아프면 연골 주사 맞거나 진통제도 맞지만 맨 먼저 해볼 만한 게 체중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허리 치료도 해드릴 거지만 체중을 줄이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폐경 이후에 어떤 여성들의 비만은 근육 감소형 비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또 근육이 소실되면서 살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다이어트 할 때는 이 소실된 근육, 줄어들고 있는 근육을 어떻게 보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다이어트 할 때는 고기라든가 생선같이 근육의 재료가 되는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도 하고요. 또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 우리 한의원에서도 폐경 이후 여성들 다이어트 할 때는 그 한약이 식욕 억제제가 기본이 아니고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올리는 갱년기 보약이 기본이 됩니다.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당기, 시오, 치자, 목단피 같은 약들이 기본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 진피, 쌍배피, 육개와 같이 신진대사를 높이는 약들이 추가되어 들어가서 지방 분해를 가속화하는 것이죠. 먼저 추나 치료를 시행합니다. 손바닥으로 밀고 당겨 체형을 교정하는 건데요. 허리 관절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쉽게 빠지지 않는 뱃살은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실을 묻는다는 뜻의 매선 치료는 몸에 녹는 실을 삽입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합니다. 지금 놓는 건 어머니 황후약침이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 지방 분해 효과가 좀 크게 있는 웅담, 우황, 사향 요런 약액들을 고도로 정제해 가지고 딱 놓게 되면 이제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 이제 단단한 살들 있죠. 여기 잘 녹는 거예요.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 갱년기 엄마들한테 되게 효과가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 전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일정한 주파 자극으로 열을 발생시켜 지방세포의 분해를 촉진해 집중적으로 뱃살을 제거합니다. 지방이 잘 녹지 않는 부위에 특수한 파장의 전류를 침을 통해서 흐르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분비량이 극대화되면서 특히 운동으로는 잘 빠지지 않는 두꺼운 피하 지방을 녹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치료를 시작한 지 5주가 지났습니다. 여성의 복부 비만의 기준은 85cm인데요. 다이어트 전 94cm였던 복부 둘레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발 숙성입니다. 한 달 만에 지금 6kg 감량을 했으니까 30대 유지하던 원래 몸으로 돌아간 거죠. 치료 과정에서 여성 호르몬도 보충해 드리고 특히 좀 처져 있던 복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드렸더니 지금 얼굴이나 이런 부분을 축나는 거 없이 뱃살만 쏙 빠지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게다가 평소에 갖고 있던 요실금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체중이 늘면서 생긴 무릎, 허리 관절 통증이 없어지니까 아주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걸 도와드린 저희들도 되게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되찾는 데 중점을 두고 치료를 시행했는데요. 5kg 감량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다이어트가 성공했습니다. 특히 근력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체지방 위주로 살이 빠졌죠. 체인도 체중이지만 좋은 방법으로 뺐어 그래. 지금 보시면 어머니 요 첫날 왔을 때 초록색 선 있죠 어머니. 요걸 배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어머니 요 초록색 선에서 한 칸, 두 칸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 지금 요 한 칸이 5cm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뭐다? 지금 요 걸리던 게 지금 뭐다? 지금 여기서 한 10cm 넘게 넘어왔으니까 요 배가 10cm면 둘레로 치면 엄청 많이 줄어요. 총 6.6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복부둘레가 11cm 감소했죠. 다이어트 하면서 저번에는 진짜 스럽게 했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참 힘든데 그냥 크게 힘들지도 안 하고 별로 지치지도 안 하고 그냥 스럽게 살을 뺀 것 같아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살이 빠지고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윤희숙 씨의 가게를 찾았는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었던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허리와 무릎 등 관절통이 사라지고 저녁에도 피로감이 줄었죠. 살쪘을 때는 제가 이렇게 계단이 약간 있어서 무릎이 많이 아팠고요.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조금만 일하면 많이 지쳤거든요. 몸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좀 힘들었죠. 예. 지금은 진짜 가벼워요. 뭐 무릎도 아픈 것도 전혀 없고 허리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뭐 무거운 것도 겉들이 들고 다닙니다. 예, 예. 늦은 시간에 식사하면서 폭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한약을 먹으니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야식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소량으로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간 하루에 3번 약 먹고 그러니까 확실히 뭐 배가 고프다는 그런 것도 못 느끼겠고요. 그리고 또 힘들다는 것도 못 느끼고 하시더라고요. 체중을 감량하는 동안 탄수화물의 양은 줄이고 고지방, 고단백질 음식 위주로 먹었는데요. 이제 일반식을 먹고 있지만 조금만 먹어도 빨리 배가 차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식탐이 많았어요. 밥을 좀 양을 많이 먹어야 배가 불렸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작게 먹어도 포만감이 있어서 배고픈 줄 모르겠어요. 예.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뻐졌다고 손님들이 그러세요. 날씬이 좋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지금. 예. 기분 좋죠. 젊어졌다는데 기분 좋죠. 예. 회춘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정현아 씨. 주변에서 예뻐졌다는 칭찬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온몸이 쑤시고 무거웠습니다. 디스크가 있어요. 허리도 있고 목도 있는데 허리에
돌려서 뭘 못 하겠는 거예요. 뭘 못 하겠고 그리고 조금 이제 갱년기도 오니까 약간 우울감도 있고 원래 모습이 아니니까 옷이 그러니까 445를 기본으로 입었는데 그 옷들이 다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낑겨서는 입었는데 그래서 새 옷은 진짜 아는 분들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더 나이 먹기 전에는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냥 제가 60 넘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연아님은 내온 당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 자꾸 폭식을 하게 되고 또 폐경이 되어서 여성혼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적게 먹어도 자꾸 살이 찌는 나이살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폐경될 때 47kg였던 분이 2년 만에 13kg가 늘어가지고 63, 4kg 정도 나가니 되게 몸이 많이 무거워져서 오신 상태였죠. 완경 이후 2년 동안 체중이 15kg 늘어 63kg까지 살이 찐 상태였죠. 사실은 지방 뭐 이렇게 제거 수술인가 그것도 뭐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면서 안 좋다고 이게 얘기도 하시고 하는 도중에 체질적인 거나 이런 것도 봐주시고 해서 뭐 갱년기 살이 빼기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러브 핸드 그러니까 뭐 이런 데만 많이 찌면서 없던 가슴도 늘어나니까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연아 씨가 살이 찐 건 갱년기 시기를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나이살이 원인인데요.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생긴 화병도 문제였습니다. 술과 폭식하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했죠. 처음에는 혀 밑에 사혈요법을 통해서 폭식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폐경 이후에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얼굴이나 건강이 축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서 다이어트를 하였는데 갱년 증상도 그래서 완전히 개선되었지만 체중도 5개월 만에 14kg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14.4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체지방량만 12.1kg 뺐는데요. 4개월의 체중 감량 시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을 겪지 않고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살이 빠지고 목과 허리가 아프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몸무게 숫자로도 표현되지만 눈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배가 이만큼 임신한 사람들 배가 이렇게 있다가 보다 지금 줄어든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앞에도 이미지가 완전 다릅니다. 더위 어머니께 지금 앞으로 배가 갖다 이렇게 꺾이다가 이제 일자선을 막 섰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관절 부담 많이 줄어드는 거죠. 허리랑 무릎이 많이 아파요. 지금 체중 줄어들고 나서는 좀 많이 좀 관절 부담이 줄었습니까? 전혀, 예. 좋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체중에 도달하게 되면 그동안 도움이 되던 어떤 식이요법이라든지 다이어트 약물을 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욕도 폭발하게 되고 또 기초대사가 떨어지면서 다시 요요를 쉽게 겪게 되는 것이죠. 저희 한의원에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후에도 하루에 1번 또는 2번 정도 요요 방지반을 복약을 해서 식욕도 조절하고 대사도 항진시켜서 확실하게 요요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유해지고 편안해지고 뭐 지금은 다른 걱정거리가 없거든요. 없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교훈도 있겠지만 와서 뭐 심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치료할 때도 많이 도움 주셔서 그런 것도 많이 지금은 거의 완치라고 해야 될 정도로 마음이 되게 편해요. 한의원 올 때마다 궁금하면 전화 드리고 하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편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살을 빼는 것만큼 이후에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6개월 정도는 하루에 1번 정도 식욕 조절을 돕는 환을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릎하고 제가 이 무지배반증에서 발 있잖아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몸무게를 지탱을 못하니까 이게 생겼더라고요. 발 모양이 변형이 돼서 염증이 생긴 느낌 있잖아요. 몸무게를 못 이기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전혀 없고 말씀하셨듯이 허리 같은 거 펴는 것도 잘 되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제가 제 대변을 제대로 못 닦았어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근무할 때도. 근데 이제 지금은 예전처럼 뭐 팔 뒤로 가서 지퍼 밑에 다 열을 정도도 되고.
식사량은 줄고 소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다이어트를 힘들지 않게 한 건데요. 스트레스가 줄고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얼굴이 제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기미도 없으니까 피부 화장을 원래 안 하긴 했는데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초 화장만 신경 쓰게 되고 그래서 훨씬 좀 마음이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예. 뭐 곧 이제 저도 50 중반이라서 뭐 얼마 지나면 60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더 젊어 보이면 저도 좋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가벼워지고 얼굴도 더 젊어 보인다고 하시니까 기미도 없어지고 그래서 참 그게 또 훨씬 그게 많이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고 좋은 점 같아요. 저는. 다이어트 전 광대와 이마의 기미가 진하고 피부톤이 어두웠는데요. 다이어트를 하고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낮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한테는 딱 맞았던 옷이거든요. 이 옷하고 이것도 겨울 옷인데 겨울옷을 전혀 못 입었어요. 너무 커가지고. 다이어트 전 편하게 입었던 외투가 내 옷이 아닌 것처럼 커졌습니다. 옷치수에 변화가 생긴 건데요. 예전에 구매한 66 사이즈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몸매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 치마로만 안 되고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옷이거든요. 얘가 이만큼 짧아진 옷인데 얘가 이렇게 남의 옷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20대 젊은 시절의 몸매로 돌아갔습니다. 체력도 다시 좋아진 걸 느끼는데요. 살을 빼고 다시 젊어진 기분에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혈색 부분에서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얼굴이 까칠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까칠한 것도 있었고 뭐 잠자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면이 없고 주위 분들도 보셔도 살 빠지면서 너 좀 편해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주위 분들이 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사실은. 둘째를 출산하고 살을 빼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정수연 씨. 첫째 출산 후에도 3개월 동안 12kg을 감량했던 적이 있어 이번에는 바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수유할 때 이제 앉아 있는 자세가 많은데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앉아 있는 것도 솔직히 좀 힘이 들어요. 이제 뭐 이렇게 살이 많이 접히고 하다 보니까 아기를 안고 항상 앉아 있는 자세여야 하는데 그거조차 힘이 들더라고요. 살이 많이 찌니까. 2020년도에 첫째 출산하시고 저희 한의원에서 한번 다이어트를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독박 육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혼자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식사도 제때 챙겨 드시지 못하고 틈날 때 대충 때우시거나 아니면 저녁 때 아기를 재우고 나면 한꺼번에 폭식을 하게 되는 그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살을 빼기 힘든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복부에 지방이 축적됩니다. 이때 쌓인 지방 중 일부는 아기를 낳은 뒤에도 남아있는데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약해진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살이 많이 찌게 되면 무거워진 체중이 관절에 부담을 줘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많이 먹던 습관이 계속되면 체중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되는 것인데요. 체지방이 증가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과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적게 먹고 운동해도 살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거죠. 출산 후 2개월이 지나면 출산 전 체중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도 출산 이전의 몸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산후 비만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체형 검사 결과로 골반이 임신할 때 앞으로 이렇게 쏠리거든요. 배가 튀어나오면서 골반이 쏠리면 이 받치고 있던 척추가 휘어서 허리랑 등이 많이 굽어지게 돼요. 이거를 추나요법을 통해서 체형 교정을 하면 다시 예쁘게 살을 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살을 빼시면 체중은 줄었는데 체형이 많이 안 예쁘게 돼요. 골반 교정을 안 하면 살은 뺐는데 바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딱 걸리는 거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 예쁘게 한번 살을 빼봅시다.
출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과 대사량이 폐경기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혈을 많이 보충해주는 약을 쓰고 그리고 대사를 높이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식욕을 조절하는 한약을 사용해서 입맛을 떨어뜨려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후에는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이 시리거나 아픈 산후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자제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체형 같은 경우에는 임신 시에 수십 배로 커진 자궁을 받치기 위해서 골반이 벌어지고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때 지지하고 있던 척추가 휘기 때문에 등이나 허리도 많이 굽어지게 됩니다. 이 체형의 변형이 심할 경우에는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추나요법도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저희 첫째 아기가 지금 4살인데 이제 한 3년 뒤, 4년 뒤면 이제 초등학생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소리 듣게끔 예쁜 학부모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둘째 낳고 나면 이제 끝이니까 이제 마지막 다이어트다 생각하고 진짜 한 55kg까지 빼보고 싶어요. 아이를 낳고 허리나 골반에 뻐근함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골반 불균형이 원인은 아닌지 확인하고 교정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산후 다이어트는 보통 산육기 이후인 출산 6주 이후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처럼 조리원에서 관리가 잘 된 산모이시고 저희처럼 보약이 많이 들어간 다이어트 약을 드신다면 출산 4주 이후부터도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매선 치료로 의료용 실을 삽입해 콜라겐 활성화를 돕고 늘어진 뱃살에 탄력을 끌어올려줍니다. 전침 치료로 지방세포 분해를 촉진해 뱃살이 들어가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 열심히 해서 한 4, 5kg 뺐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 바뀐 것도 별로 없고 심지어 남들이 살이 빠진 걸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점점 힘이 들고 지치고 포기하기 쉽거든요.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럴 때마다 계속 환자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드립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환자분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다이어트에 매진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저는 이게 임계점을 통과한다고 얘기하는데 환자분들의 모습이 확 변하는 시점이 한 번씩 찾아와요. 어느샌가 날씬하게 변한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진정한 다이어트의 재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성은 2번의 급격한 체중 변화 시기를 겪는데요. 그 처음이 임신, 2번째가 갱년기 시기입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은 여자의 많은 것을 바꾸죠. 출산하고 나서 붓기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저리거나 자다가도 손발 저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붓기가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 그 부분이 편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결혼 반지 원래 좀 되게 딱 맞고 작았었는데 지금 살이 아직 많이 빠져야 되긴 한데 많이 헐렁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교정 치료도 지금 같이 받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막 애기 이렇게 수유하다 보면 이렇게 굽은 자세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불편하고 지금 약간 어깨나 허리가 이렇게 약간 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가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장 만족하는 건 시간을 따로 내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육아로 시간을 내기 힘들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약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안 먹거나 하면 힘이 없거나 해서 좀 기운이 없어서 처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또 그 식사?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덜해가지고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한약으로 식욕을 조절해 식단 관리가 어렵진 않은데요. 식사는 탄수화물을 최소한으로 먹고 고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몸도 무겁고 해서 뭐 어디 나가거나 하는 것도 뭐 맞는 옷도 별로 없다 보니까 싫고 또 이제 걷는 것도 좀 많이 걷다 보면 조금만 걸어도 힘들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몸도 가벼워지고 이제 맞는 옷들도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오후에는 이제 아기 데리고 산책도 나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씩 또 걷고 오고 또 이제 큰 아기가 활동량이 되게 많다 보니까 같이 놀아주거나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원 시간 맞춰서 같이 놀이터도 가서 놀아주고 오고 하다 보니까 큰애기도 되게 좋아해요. 다이어트를 시행한 지 5주가 지났습니다. 육아를 하고 있어 식이요법 위주로 치료를 시행했는데요. 첫째와 다르게 이번엔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도 함께 받아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정수연님 같은 경우에 5주 정도 지나셨는데 한 9kg 정도 살을 빼셨거든요. 근데 체형 교정도 많이 이루어져서 목도 앞으로 이렇게 쭉 거북목 상태로 있던 게 뒤로 이렇게 바로 됐고요. 특히나 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살을 빼셔야 되겠죠.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살을 빼고 몸이 가벼워지니 육아에 지장도 없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더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건강상으로 되게 좋아지셨어. 왜냐하면 거북목도 많이 좋아지시고 배 봐요, 배. 네. 우묵배가 됐죠. 완전 우묵배가 됐어요. 아주 좋으시고 그래서 체중 줄어든 거에 비해서는 체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혹시 교정하면서 몸이 별다르게 뭐 좋아진 건 없으셨어요? 자세가 좀 굳어지는데 음. 그래서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약간 어색해요. 다리 저린 건 없으셨고? 네. 괜찮네요. 총 8.9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복부둘레가 10cm 줄어 체형도 좋아졌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면서 이제 살도 많이 찌고 하다 보니까 맞는 옷도 막 없고 그래서 솔직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이제 뭐 거울 보면 이제 얼굴 윤곽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좀 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공예 공방을 운영하는 임창석 씨. 작업을 하다 보니 식사와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데요. 저녁에 과식하는 습관까지 있어 살이 많이 쪘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때 당뇨 수치가 혈당이 168에 당한 혈색소가 8.8 나왔고요. 그리고 또 뭐 간 기능도 상당히 안 좋았고 소변 검사에도 피가 살짝 비친다고 그러고 위에도 이제 그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도 너무 무겁고 그리고 또 뭐 시야도 상당히 좀 흐릿하다 보니까 뭐 사물이 거의 두 개로 보이다시피 했고 그리고 또 머리는 항상 이렇게 좀 지끈하니 좀 아픈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그런 몸이었다고 보면 되죠. 예. 아침,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한 끼 풍성하게 먹고 바로 잠을 자니 체중도 늘었지만 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성인병이 막 수치가 높아지고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당시에 몸의 상태를 가지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살이 쪘을 때는 혈압과 당화혈색소가 높아 성인병 위험이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좋지 않아 4번 이상 수술을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다이어트 상담을 해주시는데 선생님들하고 이제 우리 계시는 간호사분들이 너무 그 친절도 하지만은 체계적으로 그 원장 선생님께서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이 다이어트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아 이거는 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고혈당 방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끼 풍성하게 먹던 식사를 4개 나눠서 먹는 끼니 분할식으로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고기나 야채 위주 식사하는 당질 제한식을 실시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행한 지 6주가 지났습니다. 혈압이 높고 당뇨약을 먹을 정도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았는데요. 살을 빼고 모든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을 고치고 약도 끊을 수 있게 됐죠. 처음에 왔을 때 당화혈색소가 8.8이잖아요, 아버님. 이건 진짜 합병증, 이거 진짜 고민되는 수치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막 병원 가면 막 뭐 조절하이소, 노력하이소 하는데 근데 어쨌든 아버님은 이렇게 설계된 대로 잘해갖고 5.6이면 아버님은 정상 수치입니다, 정상 수치. 개선은 됐기 때문에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게 의미 있는 이유가 하루 만에 나온 게 아니고 3개월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보다 이제 이게 혈당이 높아서 찌그러진 어떤 적혈구나 백혈구 이런 것들 많이 개선된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총 1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체지방량이 줄고 당화혈색소가 정상 수치를 찾았습니다. 올해 2월달 처음 내원했을 때는 몸무게도 한 94kg에 혈압, 당뇨도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만에 체중은 13kg가 감량이 되었고 혈압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 무엇보다도 당화혈색소가 8.8에서 지금 5.6이 되었으니까 완전 정상 상태가 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업 특성상 무거운 나무를 가지고 공예를 하는 일이어서 다이어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한약을 먹으니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작업할 때 굉장히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량이 되고 나니까 배가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당뇨라든지 이제 혈압이라든지 이런 성병이 많이 개선되고 아주 지금은 약을 안 먹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다이어트 하고 나서는 최고의 저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예전엔 일이 있으면 식사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는데요. 이제는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지키고 있죠. 하루에 일반식은 하루에 한 번, 그 외에는 이제 이런 선식으로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 올해 6월 달까지 입었던 바지입니다. 불과 6주 전에 입었던 옷이라는 게 믿겨지나요? 체형이 바뀌고 디스크와 성인병에서 벗어나 다시 젊어졌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상상이 너무 참 상상이 안 갑니다. 이 바지를 내가 입었었나 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체중 감량이 되고 나니까 얼굴도 이제 많이 좀 줄었다. 뭐 굉장히 젊어 보인다. 그리고 또 옷차림도 이제 좀 젊게 입고 싶고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운동화에 그냥 청바지에 남방에 이래 입고 다니니까 보는 사람들도 과거에 다르게 굉장히 젊어 보인다. 살 빼고 나니까 많이 변화가 된 것은 많이 됐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살이 찌는 건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염염숙 씨의 경우는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6년 전에 우리 아저씨하고 사별해가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밖을 안 나갔는데 이제 살이 많이 찌니까 무릎이 아파가 걸을 다닐 수가 없는 게라.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갔더만 일단 살을 좀 빼보소 이러더라고. 살을 빼야 되지. 그 연골은 아직까지 이상이 없다 해요. 그래서 이제 살 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지요.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랑 다르게 칼로리 소모량이 한 3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요. 젊었을 때와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더 쉽게 살이 찝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도 더 느려지고 신체 활동도 더 적어지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비만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형 비만이었습니다. 노년기에 살을 빼는 게 쉽지 않은 건 운동을 하려고 해도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고 활동량을 무작정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60대 이상의 분들은 외모보다는 건강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절이 많이 아프셔서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나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많이 편해지십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의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큰 두 가지가 중풍과 암인데요.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을 잘 관리하게 되면 혈관이 다시 건강해지면서 심혈관계 질환도 많이 예방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 지방세포가 늘어나는데 이 지방세포가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체내 염증이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만으로도 암의 발생률을 많이 낮춰줄 수 있는 거죠. 70세인 염염숙 씨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한의원에 찾았습니다. 3개월 다이어트로 11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6개월 동안 몸무게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육량도 아주 좋고요. 복부 지방률도 좋고 내장 지방도 아주 좋고 검사상으로 거의 완벽하세요, 어머니. 100점이다, 100점.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감사하죠. 모든 것이 원장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인생이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총 15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체지방량만 8.2kg 감량했죠. 체중을 많이 빼고 유지를 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다이어트 하실 때도 이제 중요한 점은 힘들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노인분들이 근육이나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노인분들이 운동이 그렇게 많이 하실 수가 없으세요. 관절도 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노인 같은 보약을 많이 첨가해 주면은 그 근육이나 뼈가 강해지고 근손실이 적어지기 때문에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염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쉽고 편하게 다이어트를 하신, 그 보약을 써서 다이어트 하신 그런 케이스십니다. 몸이 해꾸니까 뭐 활동하는데도 불편이 없고
또 뭐 밖에 나가면은 또 저보다 나이를 좀 작게 보니까 그것도 좋고 옷을 입어도 이제는 막 마음대로 입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고 있어요. 크게 이거는 부담도 없더라. 내가 해보니까 얼마든지 내 욕심대로 뺄 수가 있더라. 다이어트가 어려운 것은 각자 살이 찐 원인과 현재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이 왜 쪘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살을 빼는 해결책도 그리 멀리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서 원하지 않아도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뇨라든가 혈압 같은 성인병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이 다이어트가 회춘의 비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혼자서 근데 자꾸 이제 다이어트하기 힘들어하는 분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성공하고 나서도 계속 여유를 겪는 분들은 자꾸 실패한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 또 자기를 도와줄 전문가를 찾아서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면 젊음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운동하고 힘들어서 기진맥진하거나 녹초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아니면 먹고 싶었던 음식을 억지로 참았던 그렇게 힘들거나 안 좋았던 추억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과체중의 비만의 상태에서 정상 체중으로 감량하는 것이 목표라면 굳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다이어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의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식욕을 조절하는 약재로 입맛을 떨어뜨리고 대사를 항진시키는 약재로 지방을 분해하고 몸을 보호하는 보약을 써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쉽고 편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